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투자를 실행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부른다. 전문가는 과거를 분석하면 되지만 투자자는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어썸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돈의 시나리오입니다. 저자는 김종봉, 제갈현열, 출판사는 다산북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 어디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돈이 내 손에 들어올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아무리 경제 뉴스를 열심히 봐도 결국 돈은 남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어디에서 사고 팔 것인가 라는 챕터는 바로 그 질문에 실마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으며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1980년에 코스피가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이다.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와 돈의 흐름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지수를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지수가 오를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며 내릴 때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아보자. 1차 상승기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력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던 구간이다.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은 미국과 유럽보다도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금융, 자동차, 가전, 건설, 조선 등 대부분 업종에서 다양하게 성장했던 구간이다. 1차 하락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시점이다. 일본의 경제가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니케이 지수가 폭락했고 그 여파로 코스피 지수도 하락이 지속되었다. 2차 상승기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던 시점이다. 이때 우리나라도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많은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시를 이끌었다. 2차 하락기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아시아 신흥국에 들어왔던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면서 시작된 외환위기로 한국은 부도 사태까지 갔다. IMF가 있었던 시기다. 3차 상승기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살아남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시행해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다. 전 세계 시장에서 닷컴과 IT 기업의 버블을 만들었다. 3차 하락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과거 상승을 이끌었던 닷컴과 IT 기업의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한 위기다. 버블이 일어났던 것은 미국은 나스닥, 한국은 코스닥이었다. 그래서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4차 상승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IT 버블 이후 다시 산업에 고르게 돈이 분산되었다. 자동차, 화학, 정유산업을 필두로 IT, 금융, 조선, 철강회사의 약진이 지속되었다.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1000포인트를 달성하기도 했던 시기였다. 4차 하락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금융사가 파산했고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 이 여파로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했다. 4차 상승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다시 세계 경제는 IT 산업을 필두로 빠르게 성장했다. 구글, 아마존, 애플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가 세계화에 성공했다. 5차 하락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 전 세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이름의 호흡기 질환이 세계적으로 퍼져 팬데믹까지 발생하며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5차 상승기 2020년부터 현재 진행 중. 코로나19의 해결책인 백신이 개발된다는 소식으로 바이오주가 상승하고 전기차, SG 등 4차 산업 기업의 약진으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했다. 이렇듯 지수의 상승과 하락은 경제를 아우르는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지난 40년간의 한국 주식시장 역사와 돈의 흐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는다면 당신은 잠시 패닉에 빠질 것이다. 잠깐 사이에 10년간의 돈의 흐름을 공부했지만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는지 알게 되었지만 이 지식만으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투자를 실행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우리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부른다. 전문가는 과거를 분석하면 되지만 투자자는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라는 질문은 당신이 투자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투자자로 성장하기 위해 당신만의 돈의 시나리오를 가지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돈의 시나리오 중 어디에서 사고 팔 것인가? 라는 챕터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한국 경제의 굴곡 속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 분명한 사실 하나가 보였습니다. 돈은 아무 데서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점과 장소를 아는 사람만이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장과 업종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 선택을 뒷받침할 나만의 돈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리는 게 오늘 이 책을 들은 가장 실질적인 적용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산업이나 기업, 앞으로 돈의 흐름이 몰릴 것 같은 분야를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돈의 시나리오를 함께 나누며 우리는 더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돈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어썸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